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무엇을 배울 거냐? 1930년대 이후에 일본과 어떻게 독립운동, 어떻게 항일운동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건데, 자, 30년대 이후는 국내를 따로 배울 필요는 없어. 왜 30년대 이후는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을까? 그렇지, 일어나기 어려운 시기잖아. Why? 왜 일어나기 어려워? 그렇지, 민족 말살 통치, 한국말도 못 쓰는 와중에, 한국 이름이 사라지고 일본 이름으로 바뀌는 와중에 독립운동하기 어려웠겠지. 그래서 독립운동의 포커스를 국외에 잡아줘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30년대 이후 국외 지역에서 도대체 어떻게 일본과 무장투쟁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건데, 우리 20년대 국외 무장투쟁의 포인트는 뭐였지? 그렇지, 흐름. W로 기억하면 좋다라고 했잖아. 흐름. 와, 우, 와, 우, 와. 기억해? 자, 20년대 말에 3부를 통합해보자는 움직임이 나오잖아. 그래서 나온 두 개의 독립군이 뭐지? 그렇지,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북만주와 남만주에 만들어지지 않아? 그럼 2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으니 본격적인 활약은 언제 할까? 30년대 초반. 그래서 30년대 정확히 말하면 이후지. 첫 번째로 등장하는 두 개의 독립군이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야. 참고로 오늘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핵심적인 것만 정리하면 되니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말고 쫄 필요 없어. 자, 30년대 이후 첫 번째 등장하는 독립군 두 개,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 무슨 통합 결과? 3부 통합 결과 나왔지. 자,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 만들어진 독립군이 한국 독립군이야. 자, 우리 배웠잖아. 이끌었던 장군이 누구야? 지청천 장군이 주도하고 일본군과 대표적으로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거든. 바로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인데, 이런 용어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 동네 이름이야. 우리로 치면 안흥동, 우리로 치면 설봉공원이야. 즉 안흥동 전투, 설봉공원 전투야. 자, 쌍성보 대전자령의 위치는 바로 여러분 지도상 보면 바로 윗집. 자, 쌍성보라는 동네에서 대전자령이라는 동네에서 우리가 일본군을 격파한 거야. 자, 이 빗금친 지역을 여러분이 지도에서 찾아낼 줄 알면 너무 좋겠지. 자, 북만주를 대표했던 독립군, 한국 독립군. 자, 그러면 남만주를 대표했던 독립군이 뭡니까? 바로 조선혁명군. 양세봉 장군이 이끌었던 독립군으로 영릉가라는 곳에서 싸우고 흥경성이라는 곳에서 일본군을 싸워서 이긴 거야. 영릉가 흥경성 전투. 동네 이름. 영릉가 흥경성이라는 동네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거야. 그럼 이 빗금친 지역은 무슨 군? 그렇지, 조선혁명군이 활약했던 지역. 자, 그러면 지금까지 독립군 딱 몇 개 배웠어? 2개 배운 거야.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 지청천, 양세봉. 그리고 대표적인 전투 2개씩. 그 일어난 지역을 지도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가까지 하면 완벽한 공부. 자, 근데 얘들아, 이 30년대 초반에 우리가 이 북만주 지역과 남만주 지역에서 열심히 활약을 하거든. 근데 얘들아, 이 만주 지역은 1931년 누구한테 만주 지역을 뺏기게 되냐? 그렇지, 일본이 1931년 만주 사변이라는 걸 일으켜. 바로 이 만주 사변으로 이 지역이 일본 땅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독립운동 활약하기가 어렵지. 어렵다고 안 해? 아니지, 계속 해야지. 그래서 일단 어려운 지역을 뭐 해보자? 그렇지, 피해보자 라고 해서 만주 지역에서 활약했던 독립군 아이들이 어디로 이동하냐? 중국 본토로 이동하게 돼. 중국 관내라고도 하는데 중국 본토로 이동하게 돼. 지금 선생님이 지도를 하나 더 그려놨거든? 자, 선생님 도대체 이게 무슨 지도입니까? 저기 우리나라. 그럼 여기 만주 지역이 요 지도상으로 뭐 어디냐? 바로 여기가 조선혁명군, 여기가 한국 독립군이야. 자, 여기가 일본 땅이 돼버렸잖아? 활약하기가 어려워서 어디로 이동한다? 중국 본토로 내려오게 된다고. 그래서 30년대 중반 이후는 이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 이제 어디서의 독립운동을 봐야 되나? 중국 본토에서의 독립운동을 살펴봐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문제집이나 교과서 보다 보면 지도 양상이 달라져. 이제 이쪽 지역의 크기가 아니라 중국 지도가 크게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정리해보자. 지금까지 독립군은 딱 몇 개 배운 거야? 30년대 초반 2개 배운 거야. 자, 이제부턴 위치가 어디다? 만주 지역 중심이 아니라 중국 본토로 바뀐 거야. 자, 여기까지 흐름 잡히니? 그럼 여기서 질문. 왜 우리는 중국 본토에 가서 이제 독립운동 할 수 있게 됐을까? 그래서 쌤이 이거 설명하려고 위에 1930년대 이후에 국외 무장독립전쟁 포인트 한중연합작전이라고 노란색으로 적어놨어.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왜 30년대 이후 중국 본토에서 독립운동할 수 있으며 왜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Why? 왜 우리는 중국과 손잡고 독립운동 같이 했고 왜 우리는 편하게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할 수 있을까? 자, why? 첫 번째 이유. 중국도 일본이 싫어. 왜 싫어? 땅 뺏겼잖아. 그렇지. 1931년 만주사변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야.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 중국이 일본을 싫어하기 시작해. 자, 두 번째 우리가 중국과 손잡을 수 있었던 이유. 배웠잖아. 어떤 형님? 윤봉길 의사의 활약. 자, 우리 봉길이 형님이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의열투쟁 성공하잖아.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야? 우리도 우리지만 중국. 바로 국민당의 리더 장제스가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 윤봉길 사건 이후 중국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취해. 그럼 정의. 왜 30년 이후 중국과 손잡았습니까? 왜 우리가 중국 본토 가서 독립운동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어본다면 크게 두 개. 만주사변과 윤봉길의 의거라고 답변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제 3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 한단 말이야. 자, 얘들아, 중국 지명은 너무나 많아. 그거 당연히 못 외운다. 또 하나, 우리나라가 굳이 중국 지명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 얘기 왜 하냐? 중국 지명들이 나와. 중국 도시 명칭, 동네 이름이.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고. 자, 여러 개의 지명, 여러 개의 단체가 나오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건 딱 이 세 개 포인트. 자, 삼각형으로 연결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공부할 때는 대충 이쯤? 대충 이쯤? 대충 이쯤 이라고 기억하면 돼. 동네 이름 알 필요 없어. 다만 나는 설명하는 사람이잖아. 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자, 요 동네가 어디냐? 바로 이 상하이라는 국제무역도시에서 한참을 내륙지방으로 좀 들어오다 보면 동네가 하나 나와. 바로 요 동네, 이쯤을 대표하는 동네가 어디냐? 난징이라는 동네와 그 옆에 있는 우한이라는 동네야. 이 난징과 우한이라는 동네에 어떤 독립운동가가 활약하냐? 바로 가장 현상금이 많았던 독립운동가 원봉이요. 자, 김원봉이 우리 배웠던 거 써먹어 볼까? 의열단 기억나니? 의열단 식민통치 파괴하고 암살하고 개별투쟁했잖아. 근데 의열단이 점점 뭘 느껴? 개별투쟁의 한계를 느꼈잖아. 그래서 군사조직 같은 거 만든다라고 내가 설명하지 않았니? 그래서 김원봉이 이 난징과 우한 지역에 와서 단체들, 조직들을 결성하게 돼. 그래서 만든 단체가 바로 민족혁명당이야. 자, 이 민족혁명당은 종종 출제되는데 왜 그러냐? 일단 김원봉이라는 유명한 독립운동가도 있지만 포인트는 요거지. 민족유일당운동, 좌우합작, 민족협동단체, 국내 신간회와 성격이 같아. 자, 이쪽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모아서 연합단체, 협동단체를 만든 거야. 민족혁명당.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뭘까? 싸울 수 있는 게 중요하지. 무장투쟁, 독립군. 바로 민족혁명당이 아이들이 주축이 돼서 1938년 만든 독립군 부대가 바로 이 조선의용대야. 매우 중요한 독립군이지. 조선의용대. 자, 조선의용대는 김원봉 주도로 만든 단체로서 자, 30년대 이후에 중요한 건 뭐라 그랬지? 중국과 손잡은 내용. 그래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고, 얘네들이 했던 역할, 기본적인 무장투쟁도 하지만 포로를 신문, 즉 포로 잡아놓으면 정보를 캐내고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거야. 자, 정보 수집, 뭐 후방 교란, 이런 약간 굉장히 디테일한 그리고 뭔가 지적인 수준이 높은 약간 특수 요원의 모습도 보여주는 아이들이 조선의용대. 자, 이 조선의용대가 이쪽 지역에서 열심히 독립운동하는데 어떤 당의 지원을 받아? 국민당. 이 국민당도 시간이름에 따라 좀 일본에 대한 저항이 좀 떨어지거든. 그래서 조선의용대 아이들이 야, 파이팅 있게 서 독립운동 해야 된다. 게다가 우리는 좀 사회주의 성향이 있던 애들이거든. 왜 국민당의 지원을 받냐?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파이팅 있게 해보자 라고 해서 조선의용대에서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하자 라는 아이들이 이동을 하게 돼. 바로 이쪽 지역에서 활약하던 조선의용대 아이들이 이쪽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중화라 부르거든. 그래서 중화 북쪽으로 갔다 해서 화북지방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동한 화북지방 여기가 어디냐? 바로 예난이라는 동네야. 그래서 이 예난이라는 동네에 조선의용대 아이들이 올라온 거야. 일부 아이들이.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 근처에서 활약하던 독립군들이 모여. 그래서 만들어진 게 김두봉이 만든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단체인데, 어려우면 아직 기억 안 해도 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싸울 수 있는 독립군. 그래서 조선의용대 아이들을 주축으로 이쪽 지역의 아이들이 모여. 그래서 만든 독립군 부대가 바로 조선의용군이야. 자, 조선의용군은 김두봉이 주도했던 독립군으로서 이들은 국민당이 아니라 공산당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거. 왜? 사회주의의 성격, 공산주의자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모습. 이들 열심히 독립운동해. 근데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45년 광복하잖아. 광복한 이후에 얘네는 사회주의자의 성향이 강하잖아. 남한과 북한 중에 어느 쪽으로 합류했을까? 그렇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북한 인민군에 훗날 합류하게 되는 아이들. 자, 그러면 자, 조선의용대 의용군을 지금 묶어서 배웠는데 헷갈리지 않아? 왜? 글자 한 글자 차이잖아. 그래서 은근 시험에 잘 나와.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왜? 비교 포인트가 명확하잖아. 일단 첫 번째, 지도상의 위치가 달라. 두 번째, 주도 인물이 달라. 김원봉, 김두봉. 세 번째, 도와줬던 아이들이 달라. 중국 국민당이 도와주냐, 공산당이 도와주냐. 자,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면 좋아. 자, 오늘 단체들이 많아서 이렇게 중간중간 정리를 많이 해야 돼. 자, 우리 지금까지 여러 단체들 설명했지만 지금까지 핵심은 4개야. 30년대 초반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2개의 독립군.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을 비교할 수 있는가? 자, 3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어디서 활동해? 중국 본토. 자, 여기서 크게 2개의 독립군을 구별할 수 있는가?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을 구별할 수 있는가? 그럼 지금까지 4개 배운 거야.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이렇게 2개, 4개의 독립군 단체를 배운 거야. 여기까지 정리됐니? 자, 그 다음. 자, 그럼 중국 본토의 셈이 점을 3개 찍었는데, 자, 요 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요 점은 충칭이라는 곳이야. 자, 충칭은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윤봉길 선생님의 활약으로 우리랑 중국은 배프가 됐지만 일본은 화가 났겠지.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를 엄청나게 탄압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임시정부 아이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리 잡은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충칭이라는 곳이야. 충칭하면 임시정부, 임정이 떠올라야 돼. 자, 임시정부가 어렵게 충칭에 자리 잡은 다음에 야, 우리 제대로 한번 독립운동 해보자 라고 해서 정부가 보유하는, 정부 밑에 있는 독립군을 만들게 되거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한국광복군이야. 자, 한국광복군은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고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던 아이들. 자, 우리 기억해. 왜 임정은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됐지? 배웠잖아. 윤봉길 선생님의 활약 이후 중국 국민당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배운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강복군에서 은근 중요한 게 뭐냐? 자, 약간 어려운 지식. 여기에 있던 군대가 조선의용대잖아. 의용대 아이들이 올라가서 만든 게 조선의용군이잖아. 그러면 조선의용대 아이들이 올라갔다, 그럼 남아있는 조선의용대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는 전력이 약화되었잖아. 왜?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조선의용대 아이들이 정부 소유의 군대, 바로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돼. 자, 이때가 1942년. 그래서 김원봉을 포함한 조선의용대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돼. 그럼 광복군의 힘이 어떨까? 점점 세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오지. 조선의용대 합류. 요거 알아두면 되게 도움이 돼.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 필기 보면 조선의용대 임정의 한국광복군 합류를 적어놓은 거야.
다 연결되는 부분. 자, 그리고 했던 게 뭐냐, 물론 그 전에 했지만 일본에 선전포고를 해. 일본 나랑 싸우자. 얘들아,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 물론 이때의 상황은 2차 세계대전, 특히 일본은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 전력을 집중할 때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야, 나랑 싸우자 라고 얘기한 거야. 중요한 이유는 선전포고는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로서 했던 말, 즉 우리의 임시정부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야. 야, 일본 나랑 싸우자. 자, 그 다음 일본과 이때 상대편이었던 2차 세계대전의 상대편이었던 영국, 미국과도 연합작전을 펼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영국과 연합해서 미얀마에서 같이 싸우기도 하고. 자, 미국과의 연합은 유명한 작전이 있지. 과자 이름이랑 비슷한데 OSS 작전이라는 게 있어. 자, 미국과의 연합작전의 작전 명칭인데 이 OSS 작전의 최종 내용이 뭐냐? 이 만주 지역에 한국 광복군하고 미군이 연합해서 국내로 밀고 내려오자야. 이게 바로 국내 진공작전이거든. 아, 이 작전 성공했으면 굉장히 멋질 뻔했어. 근데 얘들아, 저 작전은 시도하지 못해. 왜 그럴까? 저거 하기도 전에 일본이 바로 원자폭탄 2방 맞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거든. 좀 아쉬운 부분? 역사에서 if, 만약이라는 게 조금 웃기지만 만약 국내 진공작전으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다면 우리 현대사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부분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바로 이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마지막 파트야. 자, 되게 복잡하지만 깔끔하게 정리해보자. 1930년대 이후의 국외 무장투쟁에 대해서 오늘 공부한 거야. 공부할 때 첫 번째 포인트, 한중연합작전. 그럼 한중연합작전이 왜 나타났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만주사변과 윤봉길의 의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포인트는 뭐냐? 여러 독립군이 나오는데 독립군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핵심 독립군은 5개. 그래서 오늘 수업의 키워드는 5. 5개의 독립운동단체들을 구별할 수 있는가? 공부하는 요령은 5개를 가 이어서 하지마. 둘둘 하나로 정리하면 돼. 먼저 30년대 초반 만주 지역에서 활약했던 두 독립군을 비교할 수 있는가? 그 다음 30년대 중반 중국 본토에서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을 구별할 수 있는가? 그 다음 한국 광복군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공부할 때 친구들끼리 이러면 되게 좋아. 서로 공부한 다음에 어떤 애가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김원봉이 주도해서 국민당에 지원받았던 부대는 조선의용군. 김두봉이 했던 조선의용대. 선생님도 헷갈리네. 자, 김두봉이 주도했던 부대 조선의용군. 지청천이 총사령관이었고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합류했던 군대 한국광복군. 서로 이런 식으로 답변할 줄 알면 너무나 완벽한 이해야. 자, 단체들이 많아서 공부하기 어렵겠지만 쌤이 최대한 요약해서 정리한 거야. 자, 여러 단체에 현혹되지 말자. 독립군 몇 개 구별하자. 5개. 공부할 때 하나로 기억하자.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그리고 한국광복군. 자, 요렇게 구별할 줄 알면 될 것 같아. 자, 어려운 부분이라 복습 꼭 한번 해주고 공부할 때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쌤 꼭 찾아오고. 자, 언제나 파이팅하고. 자, 고생했다.